네, 안녕하세요. 기계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에서 그 실기 시험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을 공단에서 제시한 실기 시험 문제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시험을 한번 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PDF 파일은 이게 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라고 검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료실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험지에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 시험지에서 주어지는 조건 보시면 시험 시간이 3시간 30분이 총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범용 선반과 그 다음에 CNC 선반을 가지고 그 제품을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음, 뭐 범용 선반으로 가공해야 되는 것은 소켓, 그러니까 이 나사산 앞나사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소켓 부분을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어디냐, 여기 그 제품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축가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CNC 선반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 CNC 선반을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작업이 필요한데요.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하고는 다르게 CNC 선반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NC 선반 작업이 1시간이 공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CNC 선반 가공 작업으로 1시간 15분을 또 주어지게 됩니다. CNC 선반을 1시간,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작업이 1시간, 그 다음에 CNC 그 가공 작업이 1시간 15분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처음 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시간이 CNC 프로그램 작업과 그 다음에 CNC 선반 가공 작업 이 시간을 서로 이게 수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CNC 선반 작업이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면 1시간 내에 작업을 해야 되고요. 범용 선반 작업 시간이 1시간 15분이 주어지면 그 안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실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기계를 오동작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기기가 오동작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격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프로그램을 다루지 못하거나 기계 조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전사은용 기계제도 기능사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제도 기능사에서 도면을 칠 때 도면을 치다가 컴퓨터가 뭐 꺼지거나 혹은 뭐 컴퓨터가 오류가 생겨서 더 이상 거기 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USB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열람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제시된 시간 안에 그 작업을 끝내도록 하라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여기 이쪽 지금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된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컴퓨터가 정지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 시간부터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해서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시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 시간 1시간 15분 1시간을 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기능사 시험이라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제 뭐 CNC 선반이나 밀링을 다루거나 했을 때 그 경우의 수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기계가 오동작을 하거나 뭐 기계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고 기계를 어떻게 동작하거나 거기 멈추거나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대신 외우죠. 이 과정들을. 네, 전반적인 경우에서 일단 선생님이 좀 설명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부족한 점 있으면 또 보충 강의 뭐를 통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제안을 주시면 선생님이 한번 고민을 해서 그쪽 자료들을 한번 또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예,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이용하여 뭐 1과 2를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의 도면은 공단에서 제시된 도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면들이 있게 됩니다. 1과 2. 선생님이 이게 축 가공할 때에서는 요거를 축 가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켓, 그 캡 가공할 때는 2번 요거를 얘기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쪽 단면도로 친 겁니다. 요거 부분 단면도로 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50파이짜리 제품을 주어지게 되고요. 재료를 50파이짜리 주어지게 되고 50이나 60파이짜리 주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라고 보게 됩니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저기 곡면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지게 될 경우에 이 안에 때가 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곡면이 좀 낫겠죠. 한데 요거 부분 같은 경우에 안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좀 요거는 좀 특이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홈바이트라고 해가지고 안을 긁어내는 겁니다. 요거는 이쪽에 지금 M28X15라고 1.5라고 나와 있는데 M28 나사에 1.5 피치를 가진 나사산을 가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사산을 난 다음에 나사산의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헛돌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 안에서는 저기 절삭류를 가지고 이걸 좀 뿌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기 어디냐 이쪽 이 본체하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의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감안하고 설계자가 감안하고 만든 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파괴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어떻게 하냐면 황삭 가공, 정삭 가공, 홈파괴 가공, 그 다음에 나사 가공 이런 순서대로 되게 될 거예요. 황삭 가공은 막깎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황삭 바이트를 주어져 가지고 치수대로 가공하세요라고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그러셔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좀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 정삭 바이트를 사용해서 가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차이 여러분들이 그 육안으로 봤을 때나 뭐 치수로 쟀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재는 것은 그 위, 번역 캘리퍼스로 위를 재다 보니까 그 치수의 값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나중에 뭐 현미경을 통해서 볼 경우에서는 이게 좀 거칠거칠한 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공해야 되는 면이 완전히 뭐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완전히 매끈하도록 가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기 정삭 바이트를 사용해서 가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공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황삭 바이트를 가지고 가공하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로 만약에 가공을 한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 귀찮더라도 우리들이 명령을 주게 되면 가공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거를 주어져서 가공을 하는 거죠. 정삭 바이트를 주어져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 MCT도 마찬가지고 CNC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구 날이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 가지고 이 공구하고 그 다음에 재료 사이가 몇 밀리미터니 떨어져 가지고 그 0점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축이 이렇게 돼 있다 하게 되면 이 축에 대해서 이 부분을 Z축이라고 그러고 공구가 이렇게 닿게 되면 여기를 X축이라고 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름이 20파이짜리라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몇 미리를 절입하느냐 라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뭐냐면 어디에서는 이거를 1mm를 들어가라 하게 되면 반지름 1mm를 들어가라 하는 경우도 있고 범용 선반에서 어디에서는 1mm를 들어가면 지름 1mm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 선반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건을 잘 봐야 되고요. 아마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환학 제품의 저쪽 200A 제품을 가지고 선생님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제품에서도는 아마 지름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코딩 작업을 당장 바로 코딩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저쪽 VCNC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VCNC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기기를 조작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00A 제품을 통해서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좀
최대한 이번에 저기 수업 자료 만들면서 최대한 그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소켓입니다. 소켓 부분에 이 부분은 저기 내경 바이트를 사용해서 안을 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단차를 가공을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 못다이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널링 가공이 되어 있는데 이 널링 가공은 아마 범용 선반에서는 대략 45rpm이 최저 속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강력 절삭을 하기 위해서 누르는 작업이잖아요. 압력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이게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이게 나가요. 기계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45rpm으로 낮은 속도로 해가지고 이거 찢는 겁니다. 도장 찍듯이. 해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 센터 드릴을 가지고 여기 딱 찍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게 거기 드릴라로 여기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내경 바이트를 통해서 여기를 또 긁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전반적인 경우에서의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다음 시간에서는 뭐 CAD 프로그램이나 혹은 저 VCNC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는 지금 M28 1.5 그러니까 M28 나사의 1.5 피치를 가지고 가공하는 게 여기다 써져 있죠. 하지만 여기 홈파기 가공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홈파기 가공을 먼저 할 경우에 그 홈바이트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다가 홈바이트가 나가버려요. 하기 때문에 외형을 깎은 다음에 이 홈바이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호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에 해당하지만 만약에 원호 가공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지금 먼저 원호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 하게 되면 공구 나갈걸요? 잘못하다가 황석 바이트든 정석 바이트든 하기 때문에 모양을 낸 다음에 단차 가공이 먼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차 가공이 끝난 다음에 여기 원호 가공을 하고요. 원호 가공이 끝나면 이제 여기 원호 가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홈 바이트를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죠. 정삭 바이트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나사 가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좀 이 작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제도 도면은요, 과제, 우리들이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를 통해서 하는 과제를 지금 좀 모듈별로 좀 나눠봤어요.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지금 축 가공과 소켓 가공 이렇게 두 가지를 가공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범용 선반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CNC 선반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로 코딩을 작성을 하고 아마 VCNC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려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마 CNC 선반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좌표계를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가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공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원호 가공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R20이라고 지금 표시는 잘 안 돼 있었는데 이와 같이 그 곡면 가공이 또 여기 이 부분에 또 담아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 홈파괴 가공이 있고요. 여기 M35 곱하기 1.5는 여기 이쪽에 그 M35라는 나사, 수나사를 가공한 거에 해당합니다.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서 이제 조립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소켓 형태로 이렇게 조립이 되도록 하고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큽니다. 구멍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거기 조립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구멍이 더 들어가고 이 부분이 덜 들어가도록 해서 조립이 좀 깔끔하게 되도록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가 두 개가 조립이 돼야 아마 정상 가공이라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조립이 안 되면 아마 오작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도면을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식 공구대를 가지고 우리들이 거기 어디냐 기울기 가공을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범용 선반으로 가공하기 좀 어려운 게 이렇게 원호 가공에 해당합니다. 이 원호 가공은 아무래도 CNC 선반을 통해서 가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곡면을 각을 맞춰가지고 가공하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건 기계의 도움을 통해서 가공을 하는 게 맞아요. 보면은 우리들은 그래서 이 수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세 가지 단계로 일단 좀 쪼개봤어요. 선생님이 거기 축가공을 할 때 이 축가공을 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이 CNC 코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명령어 상에서 그 이송 구간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 공구날이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공구날이 만약에 이게 축이 이렇게 물려 있고 공구가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물려 있으면 이렇게 거기 그 CNC 그 기계가 이렇게 따라서 좌표대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가공 형태에서 이렇게 가공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통으로 그 3차원 그 축기 모양이 나오게 되죠.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홈파기 가공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홈파기 가공을 먼저 하게 되면 이렇게 계단 가공보다 먼저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 홈파기 하다가 이게 공구날이 끼어서 거기 끼어서 거기 오작품을 낼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사고가 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나사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 가공도 이런 식으로 공구가 조금씩 들어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회전하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면서 나사산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게 두 번째로 좀 뺐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건 우리들이 이쪽 원호 가공과 여기 이쪽에 나와 있죠. 원호 가공과 원호 가공 여기 이 부분에 원호 가공과 그 다음에 여기 거기 계단 가공 단차 가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호 가공 그 다음에 여기 홈파기 가공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여기 보시면 여기 R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R20은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호에서 원을 이렇게 두 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원의 모양이 가까워지죠. 여기에서 R20이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 들어간 게 아니라 덜 들어간 게 이렇게 반대면으로 되었을 경우에선 이렇게 직선 가공을 하면 안 되겠지만 원호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코드 하나하나를 또 다시 또 작성하고 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원호 가공은 처음에 이거 계단 가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호 가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홈파기 가공이 끝나면 이제 저기 나사 가공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원래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홈파기 가공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나사산 가공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쪽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소켓 가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켓 가공의 도면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쪽 부분에 지금 우리가 바이스로 물려야 되는 부분은 59파이짜리를 물려서 이렇게 단차 가공을 하는 게 조금 쉽겠죠. 거꾸로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가공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서 59파이짜리로 거기 앞뒤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47파이짜리를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센터 드릴 뚫는 거에 해당하거든요. 이 센터 드릴 선생님이 농담 삼아서 똥꼬 뚫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바로 센터 드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저기 심압대에다 물려가지고 여기를 어디냐 소켓의 이 부분을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센터 드릴을 뚫을 때는 어쩔 때 뚫으냐면 여러분들이 저거 축 가공을 할 때 축이 길었을 경우에 잘못하다 축이 흔들릴 경우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터 드릴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정을 한 상태에서 가공을 하거나 혹은 여기 센터 드릴 안에다가 저기 우리들이 내경 가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드릴라를 가지고 구멍을 뚫을 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뚫습니다. 만약에 이거 센터 드릴을 뚫지 않고 내경 가공을 하게 되면 잘못하다 공구날이 제대로 직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휘어버려 가지고 구멍을 20파이짜리 뚫어야 되는데 25파이짜리가 뚫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된 가공이 아니겠죠. 하기 때문에 보통 그 기능사 시험자에서 이거 센터 드릴은 아마 도면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센터 드릴도 주어주고 이렇게 드릴라를 들어가라고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못따기 바이트 같은 경우엔 이와 같은 이런 못따기 바이트를 가지고 가공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못따기 바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혹은 복식 공구대를 이용해서 그냥 황삭 바이트로 이렇게 못따기를 가공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저기 범용 선반에서 아마 못따기 바이트로 복식 공구대 4개를 물린 다음에 복식 공구대 거기 그 못따기 바이트를 돌려가지고 가공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다음에서는 여기 센터 드릴을 뚫은 다음에 여기 이쪽 구멍을 뚫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드릴은 25파이짜리입니다. 여기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 부분에 여기 25라고 적혀 있고 HS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속도강 파이 25파이짜리 드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5파이짜리 뚫을 때 25파이짜리 드릴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작은 드릴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경 바이트를 가지고 이게 바로 내경 바이트거든요. 이걸 가지고 안의 구멍을 조금씩 넓혀 가지고 가공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을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미 저기 조에 물려 있어서 단동척이나 연동척에다 물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이쪽 내경 바이트를 가지고 조금씩 구멍을 넓힐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이쪽 35파이짜리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뭐 21mm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쪽 널링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 널링 가공이 뭐냐면 요와 같은 겁니다. 이 바이트가 널링 바이트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그 선반에다 그 복식 공구대에다가 이거 널링 바이트를 거기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 부분에 그 주축의 회전 속도를 대략적으로 최고로 낮은 상태, 그 45rpm으로 낮춘 상태에서 이걸 압인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잡이를 만들어서 소켓을 잡았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에 해당하죠.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해야 될 것은 이제 VCNC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돌려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가공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